문명의 렌즈입니다. 이 채널은 역사를 외우는 곳이 아니라 문명이 작동하는 원리를 렌즈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염병이 없었다면 르네상스는 있었을까? 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전염병이 어떻게 유럽의 질서를 뒤집고 르네상스를 가속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지만 솔직히 너무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전염병이 유럽을 망쳤다는 건 다들 아시죠?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염병이 유럽의 사회 질서를 갈아엎었고 그 결과 르네상스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중세 유럽의 지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마을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일꾼이 귀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유럽 사회의 가격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하필 그 뒤에 르네상스가 터졌는지를 경제, 사회, 도시, 국가, 문화까지 한 번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4세기 중반 유럽은 대규모 전염병 확산으로 무섭다가 아니라 세계가 흔들린다 였습니다. 당시 기록과 연구들은 이 전염병의 유행이 유럽 인구의 상당 비율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유럽 사회에 인구 충격을 주게 됩니다. 당시의 인구 충격이란 뭐냐? 쉽게 말해 사회가 굴러가던 기본 연료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거죠. 농사 지을 손이 부족해집니다. 도시에서 물건을 만들 사람이 줄어듭니다. 병원 없고 치료법도 불안전하고 정부 또한 부족합니다. 중세 유럽 입장에서는요. 세상이 버벅거리는데 작업 관리자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고객센터도 약한 상황입니다. 그럼 뭐부터 문제일까요? 기존 질서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사람이 줄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뀌냐? 바로 노동의 가치입니다. 전염병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임금과 1인당 소득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연구 정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차이가 있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세 유럽의 기본 운영체제는 봉건제입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 묶여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이 귀해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임금이면 안 합니다. 저는 저쪽 도시에서 더 쳐준대요. 이동이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아세요? 원래는 땅이 권력이던 사회에서 사람이 권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주머니 사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적 위계와 관계를 흔듭니다. 내가 나여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해서 여기 있는 것. 이란 마인드가 싹 트면 질서는 흔들립니다. 자, 그럼 지배층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현실이 바뀌면 권력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룰은 우리가 정합니다. 실제로 전염병 이후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영국에서는 임금 상승과 노동 이동을 억제하려는 노동 규제 법령 조치가 1351년에 등장합니다. 내용을 아주 요약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라. 전염병 이전 임금 이상 요구하지 마라. 더 좋은 조건 찾아 이동하지 마라. 이건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연봉 협상? 안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동결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현실이 룰보다 세면 어떻게 되죠? 룰이 깨지거나 룰을 집행하려다 갈등이 폭발합니다. 이런 긴장들이 쌓이면 중세적 질서 자체가 균열을 겪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가속의 길이 열립니다. 노동이 비싸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은 더 효율적인 방식, 즉 기술, 조직, 분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이동합니다. 그 기회는 주로 어디에 모일까요? 정답은 도시입니다.
도시는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돈이 도는 곳인 상업, 금융, 기술자가 모이는 곳인 장인, 공방, 후원이 가능한 곳인 권력자, 부유층. 이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술가든 기술자든 학자든 굶으면 아이디어가 죽습니다. 도시는 아이디어의 생존율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폭발은 갑자기 천재가 많이 태어나서라기보다 천재가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간 구조적 변화와 맞물립니다. 자, 여기서 반전 하나 더 있습니다. 전염병은 도시를 망가뜨리는데요.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대응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격리와 검역입니다. 중세 후반에서 근세 초에 걸쳐 항구 도시들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과 물건을 일정 기간 떼어놓는 조치를 제도화합니다. 특히 검역의 쿼런틴이라는 말은 이탈리아어의 40일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라구사, 오늘날 두브로브니크에서 1377년 격리 조치 같은 초기 사례도 언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검역은 단순히 사람을 떼어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검역은요, 누가 어디서 왔는지 기록해야 하고, 누가 의심 증상이 있는지 분류해야 하고, 규칙을 만들고 집행해야 합니다. 즉, 검역은 도시가 행정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전염병이 도시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이제부터는 감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데이터 기록 가져오세요. 그 결과 공공 대응이 조금씩 구조화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르네상스는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유럽 곳곳에 변화의 씨앗은 있었는데 전염병이라는 거대한 인구 충격이 속도를 확 올려버린 겁니다. 오늘의 연결고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의 충격은 인구의 급감, 노동 희소는 협상력 상승에 의한 임금과 조건 변화, 법이나 규제로 지배층 통제 시도는 사회 균열, 돈 기술 후원의 도시 집중은 아이디어 생존율 상승, 검역과 행정 강화는 도시 네트워크 유지. 이 다섯 줄이 합쳐지면요, 중세 질서의 경직성이 깨지고 사람과 돈과 지식이 움직일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예술과 기술과 사상이 더 빨리 폭발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전염병이 없었다면 르네상스는 똑같이 왔을까요? 아니면 늦어졌을까요? 여러분의 가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 예고 하나 드리자면요. 검역 같은 제도가 생기고 법이 바뀌고 도시가 커지면 그 다음은 뭘까요? 국가가 강해지고 현대의 뼈대가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문명의 렌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